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일전에 김민재 선수의 이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성비에 4년 야무지게 채웠지, 그지? 가성비에 4년 야무지게 채우고,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의 이혼에 과연 뭐 이제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가 얼마 들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얼추 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얼추 산정이 나왔고, 그리고 그 금액이 일단 뉴스에서 나오는 걸로는 재산 분할로 최소 80억 정도 잡고 있고, 양육비는 월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이 사태를 보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라시아. 잠깐만요.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죄송. 우선은요, 요거, 지금 뭐 뉴스 다 나와서 얼핏 본 사람들은 다 알 건데, 김민재 선수의 재산 분할은 최소 8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왜 80억이 산정이 됐냐면, 맨 처음에 베이징 고안에 있을 때 연봉이 42억, 그리고 페네르 바체 SK 35억, 나폴리에 68억, 그리고 미넨에서도 176억, 결혼 기간인 지난 4년 동안에 연봉이 약 321억 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전처가 64억에서 96억 정도를 가져갔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딸 양육비도 월 1,000만 원 이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흥민이 형이랑 붙여놓대. 그래서 야, 김민재 연봉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광고 수익으로 따지면 흥민이 형이 훨씬 높지 않을까? 김민재 선수는 광고를 찍은 걸 많이 못 본 것 같거든. 근데 소니는 광고를 또 오지게 찍어가지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광고로 찍든 뭘 찍든 어차피 그대로 다 도축당한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됐고, 나는 유튜버 변호사 중에서 요거 얘기한 사람이 또 분명히 누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봤는데,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 변호사님께서 이거를 또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계산한 방법은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 일단은 그 혼인 기간 동안 2020년 5월에 결혼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공개돼 있잖아. 공개돼 있는 연봉을 이렇게 다 보고, 물론 이제 세전 세후 환율이 정확하진 않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연봉 표시된 건 다 세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제 혼인 기간 동안에 김민재 연봉이 321억이고, 그리고 뭐 혼인 파탄 그 일점과 뭐 광고, 수당, 스폰서 이런 걸 다 합히고, 근데 문제는 쓰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하지만, 근데 또 여기서 위자료를 또 얼마 줬을까 했을 때 김민재 선수의 이혼에서는 성격 차익 때문에 위자료는 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요래 이래서 그 와중에 가성비 살리는 진리인가 적혀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봉만 321억이고 대충 환산을 했을 때 최소로 잡았을 때 이게 8대 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최소로 잡을 때 8대 2. 근데서 그게 64억이거든. 최소로 잡았을 때 64억인데, 근데 문제는 합의가 끝났고,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 전처가 만족을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 80억 이상 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내가 일전에 보여줬던 표 있지. 그거 그대로 보여주고, 양육비가 이제 돈이 많으면 뭐 이제 맥시멈이 없단 말이야. 맥시멈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양육비 산정의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 기본 원칙이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한다. 이런 것들의 뭐 합산소득, 세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녀도 한 월 1,000만 원 나온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1,200 정도 나온다. 거의 뉴스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법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탈하기는 좀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뭐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걸 추정을 했을 때 물론 뭐 이제 뭐 중간에 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우줄하게 날렸거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저 정도로 갔을 것이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은 뭐 안 봐도 뻔하지. 일단은 다시 fuck you를 외치고 있어. 그래서 젤 베댓이 아내가 최소 80억 이상만큼 재산 축적에 기여를 했다 이거냐? 내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제일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쯤에서 다시 평가되는 호날두의 판단, 그리고 도축을 성공했네.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줄 거 없는 무소유남이 족쇄 채려고 하는 게 결혼이다라고 하는데, 없으면 결혼 못하지, 그치? 그래서 돈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연애하면서 사는 게 맞다, 다 털린다라는 이야기부터, 초코 선수 김민재가 와이프 안 만났어도 똑같이 벌었을 돈이고, 김민재 와이프는 김민재 못 만났으면 평생 못 만졌을 돈인데, 재산 분할이 뭐 이런 식이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국가가 점점 결혼하지 말라는 것 같다. 저렇게 비상식적인 재산 분할을 강요한다면 도대체 남자들이 왜 결혼을 하려 하겠냐라고 하는데, 근데 저게 김민재 같은 경우는 좀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잖아.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라서 저게 최소로 잡아서 8대1을 잡아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보통 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뭐 크리티컬하게 다가오진 않지.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김민재의 결혼에 이혼에 이렇게 뭔가 좀 이제 박탈감 아닌 분노를 느끼는 거는 그 금액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법률의 허술함을 떠나가지고 사랑받기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부분들도 있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게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저렇게 도축하기 쉽게 해주니까, 저렇게 도축하기 쉽게 해주니까 누가 안 당하겠냐는 거야.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는, 받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옛날에도 말해줬잖아. 옛날에 뭐 어떤 거 있었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면요. 1,000만 원이 되면 이혼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했단 말이야. 근데 천이 아니라 몇백억을 버는데 이혼을 당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저런 이혼 분할이 재산 분할이 없었으면 김민재 와이프는 계속 살았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맞잖아. 근데 오히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재산 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법이 저 가정을 파탄낸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법적인 게 조금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법적인 게 뭐가 변해야 되냐면 뭐 지금 당장 그런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좀 말도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특히나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런 거 보면 더 이상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서구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너비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혼전계약서라고 해가지고 뭐 재산 분할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 프리너브로 재산을 지킨 사람이 누구야? 트럼프잖아. 뭐 이제 빌 게이츠하고 뭐 제프 베조스는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뜯겼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걸 지켜냈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쓴 책 How to Get Rich를 보더라도 거기에 강조하는 게 너가 아무리 여자를 사랑하든 혼전계약서는 또 꼭 쓰라고. 네가 여자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 혼전계약은 꼭 쓰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같은 경우는 과거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내가 제일 알기로 그 이혼으로 제일 많이 터지는 사람, 쥐 터진 사람이 그 JYP 박진영이거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방에 철령인 분 중에 한 분이 JYP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JYP가 그 지금까지 위자료 30억이랑 매달 생활비 2천만 이게 가장 큰 금액이었는데 현재로선 공개된 게 없지만 김민재가 이제 제일 많이 뜯긴 사람의 넘버 원으로 등극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 그래서 이번에 2020년 때도 보면 집값 많이 올랐을 때 이혼해야 된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 유튜브 채널 보면 그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거는 굳이 1, 2년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대. 옛날부터. 그래서 이게 논문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4년 때까지 급등하지도 않아. 급등한 것도 아닌데 그때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주택가격 동향을 봤을 때 주택가격과 이혼율 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 말한 대로 이 법이라는 게 오히려 더 이혼이라는 걸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현재로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자정자기권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고 낙어한이라고 하잖아. 국가가 앞장서서 박살을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아진다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이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 생각하면 첫 번째가 김민재 와이프고 그리고 그 이후로 김민재 선수의 굉장히 많은 후배들 있잖아.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라던가 이런 애들은 그냥 이제 돈을 쥐어주겠지, 그지? 호날두가 하는 것처럼. 호날두가 하는 것처럼 야, 너 나랑 같이 살고 내 애 낳아주고 그러면 매달 용돈 500만 원씩 줄게. 이러면
그러면 잘 산단 말이야. 오빠, 아리가또 이러면 잘 사는데. 근데 그 금액이 많아져 버리잖아. 그러면 도축의 대상이 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 마치 옛날에 법륜스님이 그 얘기 했잖아. 아, 남편이 돈 안 벌어서 너무 짜증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20만 들고 딴 데 가도 딴 데 가면 대접받는다고. 근데 나중에 월급으로 통으로 바치면 돈 못 번다고 쿠사리 먹는 이게 뭔가 굉장히 뭔가 씁쓸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면서도 뭔가 좀 짜증도 나면서 뭐 거시기하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이야기는 진짜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앙.